김동섭의 인사이트 전략 듣겠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 금요일 쉬었고 어제는 또 강하게 갔습니다. 또 중국 상해가 강한데요. 지금 이제 중국 증시 막 시작했는데 오늘도 지금 1.7% 3,400까지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증시 강세 배경은 어디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시장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의 모습이죠. 굳이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정도? 아니면 그 내면에 숨어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시장을 끌어올린다든가 시진핑 입장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비도 엄청 많이 와서 위제면 엄청 많이 나죠. 또 홍콩 보안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피해가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은 유동성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죠. 파우치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트럼프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급등했던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으로 갔는데요. 그러나 그 상승이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시장에서는 약간 그 시장에 대해서 회의론자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이제 시장이 조금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에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계속해서 관망 얘기를 했거든요. 관망을 한 이유는 유동성 외에는 시장에 너무 악재가 많다. 또 기술적으로 이격이 없는 상승은 공포의 담을 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무너지면 아무도 대응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과거의 사례에 드러났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상승한 걸 보고 이거 더 갈 거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더 지켜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적인 부분 보시면 이 월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이 돌파는 안 됐어요. 3주가 만들었던 윗꼬리 부분에 양봉이 생겼는데 그 공통점이 60주선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돌파해도 추세 연장선에서 쌍봉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차트가. 사실은 미국 차트는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렸다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후행 스팬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경우는 내려왔다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지만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 이번에 내려가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 그래서 현재 위점에서 보시면은 20주선 위에서 윗꼬리를 메워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한 게 현재 미국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저는 올라갈 때마다 해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줄여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장인데요. 저는 중국장 지수가 어제 5.7% 올랐는데요. 이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파이널 타임즈에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버블 붕괴 재현 우려 가능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국장이 왜 올랐을까에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중국장을 말씀드렸냐면 차트상으로 월봉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른 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굳이 이유를 만든다면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 과정 속에서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미국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들을 상장을 규제를 해버려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중국에 상장하면 더 효과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패그제, 위안화 패그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패그제가 되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홍콩 패그제에서 위안화 패그제로 바뀌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더 커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보복이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국장이 가는 이유는 그렇다. 그러면서 6,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어쩌면 일단 단기 목표치를 다 채운 게 아닐까. 사실은 전 세계 시장의 단기 목표치를 거의 다 채웠거든요. 유일하게 못 채운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중국하고 홍콩이었어요. 중국과 홍콩이 요번에 그 이슈를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목표를 채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목균형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자리
현재 이 자리에서 약간 슈팅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정도가 맥스로 현재 잡히고 있어요. 만약에 더 올라가려면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이격을 줘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중국이 엄청난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대단한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국제가 일단 단기 목표치는 거의 다 채웠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다. 결국 홍콩 보안법 문제로 인해서 또 위안화 폐기제로 인해서 문제가 결국 미국으로부터 도란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간적으로 거의 다 온 상태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상승은 어쩌면 외국인들이나 누군가 다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였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인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고점이 코앞으로 나갔는데 오늘은 사실은 변곡점이에요. 오늘 올라가면 쉽지가 않은 자리거든요. 오늘 밀리게 되면은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자리인데 어쨌든 오늘 변곡점 자리에서 갭상승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올라가는 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나라가 왜 올라갈까에 대한 이유를 한 3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아시겠지만 그 시장의 IPO, SK 바이오팜 영향으로 바이오주가 한 번 더 땡기겠구나 그거 하나. 그다음에 추경, 3차 추경 이게 기회가 있구나 그거 하나. 또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실적이 3가지였는데요. 이 실적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해버려요. 휴장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뛰어버리니까 그걸 따라서 올라간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나올 이슈들은 싸그리 다 나온 상태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이슈가 무엇일까? 있다면 이제 실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받쳐줄지. 삼성전자는 실적이 원래 6조 미치다로 6조 6천원 이러다가 일회성 이익이 하나 들어갔죠. 디스플레이. 이게 들어가면서 또 8조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부풀렸지만 삼성전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기대치를 올리고 뉴스 나오면 빠지고요. 실적이 빠지면은 실망감으로 빼다가 불확실성, 실적 발표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항상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정확하게 그게 맞아서 내려오는 상황이다. 기대치로 계속 변동성을 올렸고 발표가 나니까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좀 수급적인 부분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선물이죠. 선물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고 선물을 5조 사는 동안 외국인 현물은 프로그램 매도까지, 그러니까 비차익까지 하면 거의 뭐 55조? 60조 이상 나갔어요. 수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국내 시장입니다. 근데 그걸 상승한다고 환호를 한다? 언제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시장입니다. 기관이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개인들도 요즘 아시겠지만 매수가 굉장히 약해지는 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쩌면 진짜 개미하고 가짜 개미가 체인지가 되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갭상승 치고 밀리죠. 이번 주는 만기주예요. 만기주는 아시겠지만 그 외부의 영향을 크게 안 받습니다. 메이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외부의 충격이 오면 그대로 따라가지만 메이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외부의 충격은 영향을 별로 안 줍니다. 큰 충격 외에는 웬만한 충격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이 어떤 모습을 가질지가 제가 보는 궁금한 점인데요. 왜냐하면 매수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계속 매수하지 않으면 결국 할 건 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계속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물론 현물이 들어와주면 좋겠지만 현물이 들어오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평선으로 21선, 61선, 120선 그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지나쳐버렸어요. 지나치는 다음에 지금에 와서 산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고점에 매수해주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수를 2,400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죠, 개인이.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수급의 불균형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거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지난번 저점, 요 자리 최저점이 1439였는데요. 그 자리가 현재까지 75, 쌍봉의 75 1순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사실은 이때 한 번 더 하락을 했어야 돼요. 하락을 더 해줘서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이번에 올라가는 거 다 돌파해서 가도 되는 이격의 범위가 열려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올려버리면서 행보를 하죠. 그러면서 많은 저항대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관망세 유지는 계속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상방은 언제 매수하냐? 2230 넘어가시면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2230이 넘어간다면 상방을 봐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다면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성. 특히 고점을 치지 못했던 중국장마저도 단기 고점을 쳐준 상황이라면 일단 시장에서 부빌 언덕이 뭐가 있을까? 새로 나올 수 있는 부양책 또한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좀 밀리죠? 예, 2200에 대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밀립니다. 코스피가 0.5% 정도 밀렸고요. 코스닥도 그러고요. 외국인 기관 오늘 좀 매도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흘러나오네요.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